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53회에서는요,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사부재리는 이제 심판, 소송에서 적용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심판에서 시험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일사부재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민사소법이나 이런 데서 또 자세하게 배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심판에 관련돼서 뭐 비슷합니다. 요건은 일사부재리 150조,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가 무언지 그거에 대한 요건을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걸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법률 쪽을 공부 안 하시는 20대생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거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쁜 여자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인가? 그렇죠?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분 사진을 올렸냐면 일사부재리와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더블 크라임 또는 이제 더블 제퍼디라고 하는데, 제퍼디가 이제 뭐든 죄나 뭐 이런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에 더블 크라임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던 영화입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또 재미도 있었고요. 토미 리 존스 많이 아시죠? 여기 남자 배우 있고, 그다음에 애슐리 주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워낙 옛날 영화라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법률적 부분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애슐리 주드가 원래 이제 나름 이제 부유한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부터 다른 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재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재산을 좀 딱 갖기 위해서 이 자기 와이프를 살인자로 만들게 됩니다. 대신 이제 자기를 죽인 것처럼 해서 뭐 요트를 타고 나갔는데 막 피를 범벅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시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정황 증거상 이제 우리 애슐리 주드 여배우가 이제 범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재판을 하고 막 했는데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남편의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까지 이런 거 아니더라도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게 되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잘 지내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애슐리 주드가 이제 자기가 아들 하나 보고서 이제 힘들게 견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 친구한테 이제 아들을 맡겨놨죠. 근데 이제 언젠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자주 했을 테지만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아들하고 통화 중에 아들이 갑자기 아빠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가 죽인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흘러 내용을 이제 의심을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복역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애슐리 주드가 나름의 형을 확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인죄를 이미 어떤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가석방이 됐을 때 이제 토미 리 존스가 그거를 이제 감시하는 이제 형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편을 찾아내고 남편이 이제 그런 무언가 계획을 짜서 했다는 걸 알고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 다시 마지막에는 진짜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블 크라임이라고 나온 얘기는, 자, 이 애슐리 주드는 원래 실제로 남편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 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라는 게 한 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번 받았는데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받았지만 똑같은 사안으로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원래는 죽이지 않은 살인죄로 복역을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죽였다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처리된 일은, 한 번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라고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화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일사부재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런 용어, 어떤 개념 자체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재밌게 풀어낸, 그래서 이름 자체가 더블 크라임, 더블 제퍼디 해서 9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몇 년 전에 1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좀 잘못 내서 이게 복수 정답 처리가 됐었던 겁니다. 판례가 좀 있는데, 판례가 조금 특허법 판례랑 상표법 판례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특허법적 판례가 있는데 상표법 시험에서 그걸 좀 간과하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지만 일사부재리는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내용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사부재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권리범위행위 심판이나 무효 심판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일사부재는 권리범위행위 심판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리범위행위 심판을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적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이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은 상표권자가 뭔가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거고,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거라서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심판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사부재리를 적용할 때 동일한 심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일사부재리에서는 이게 어떤 걸 요건을 하냐면 우선 누구든지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대세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일 심판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은 동일 심판으로 봅니다. 갑자기 뭐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번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내용도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동일 심판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 사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동일 증거여야 됩니다. 그런 게 다르다면 일사부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심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뭐 심판을 하고 나서 30일간 특허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제 30일이 경과됐을 때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었을 때 처리하는 거지, 만약에 확정되지 않은 심판을 다시 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별개로 따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걸로 이제 중복 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따질 수 있는데, 심판이 확정돼야 되는 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특허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면 특허나 상표법 구분 없이 시험 문제에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표법 판례보다는 특허법 쪽에 요 일사부재리에 관련된 판례가 조금 최근에도 몇 개 더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특허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우선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판례, 특허법 쪽 판례도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역시 판단 시점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판단 시점이 심결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확정 여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판단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사부재리 애슐리 주드가 나온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일사부재리의 요건은 누, 동동동, 확 이렇게 많이들 외웁니다. 누구든지 동일 심판에 대해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관해서는 심판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선행 심판은 확정이 된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일사부재리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경제상 똑같은 걸 또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사부재리가 잘못되면 심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심결각하 됩니다. 심결각하. 심결각하 기억나시죠? 심결각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자,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그 익숙해진 것들을 견뎌내시고, 그리고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5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건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